간단하게만 자기소개. 뭐 지금 요 탁송 한 3년 정도 일했고요. 확대 탁송 한지 이제 한 2년 3개월 차 되고 경상도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운더리는 뭐 최대한 뭐 경상도 대전 위로는 잘 안 올라가려 그러고. 근데 오늘 어째 올라오셨네요. 저 멀리 섬까지. 뭐 약속을 한 게 있고 뭐 원래 아시는 분이니까 뭐 얼굴도 겸사겸사 볼 겸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잡고 온 거죠. 그럼 이따가 인터뷰 끝나고 날거 먹으러 가는 걸로. 정확히 확대 탁송이란 게 어떤 거예요? 또 나는 대충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탁송에는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종류가 있다 보시면 돼요. 일반 탁송이라 그래서 이제 승용차들하고 1.2톤 이하 차량들 12인승까지 가능한 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물차들 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동부 축소라 그래서 이제 동부 확대보험에서 파생되는 보험인데 그 같은 경우는 일종 보통 면허나 아니면 일종 대형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일종 대형 보험에 이제 합격이 안 돼서 조금 더 경쟁이 쉬운 쪽으로 들어간 게 그 동부 축소. 예전에는 동부 일반이라고 불렀죠. 15인승 이하, 1.4톤 이상, 11.5톤 이하까지만 운행 가능한 차량이죠. 특수 차량 안 되고요. 모든 차량이 다 운행 가능한 차량이 이제 동부 확대보험. 확대보험에서도 이제 자기가 이제 면허층에 따라서 레카차는 레카차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고 레카차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추레라 같은 경우 트레일러라 그러죠. 전문 용어네 추레라. 예전에는 뭐 일종 대형이 있어도 탈 수 있다고 말했지만은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제가 할 때부터는 무조건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 트레일러 탈 수 있는 걸로 알고. 준비했어요? 대답을 준비한 것 같아. 안 알려줬는데 나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술술 나오는 거죠. 와우. 그러면 요약하면 그거네요. 이제 일반 작은 차, 가짜 확탁, 찐 확탁. 가짜 확탁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종 보통 면허하고 이제 이종의 차이를 좀 둔 거겠죠. 되게 고상하게 이렇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 작은 차, 덜 작은 차, 아주 큰 차, 그 정도. 근데 큰 차도 특수 차량이면 해당 면허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일반 탁송으로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아예 확대로 시작을 했는지? 원래 처음은 일반 탁송으로 시작을 했었죠. 한 6개월 정도 일반 탁송을 하다가 쉽게 말하면 작은 차를 길빵 치고 다니고 있는데 그 단체콜에서 아다리가 되는데 제가 좀 후발주자였어요. 도착지에서 저보다 더 후발주자가 있어서 그분하고 같이 버스 타고 나가면서 이제 좀 오지였어요. 한 30분 정도 버스 타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하면서 요 분이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방이 있어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축소 탁송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확대 탁송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면허가 되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요 보험에 신경 한번 써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료 뭐 조금 더 내더라도 그렇게 한 게 돈은 더 벌고 낫지 않겠냐. 올해까지만 하고 저 은퇴할 생각이다 보니까 바짝 벌 생각으로 위험 부담은 크더라도 이게 좋다고 하니까 보험을 넣어봤는데 나온 거죠. 그래서 확대가 되면서 그분 때문에 일도 시작하게 된 거고, 큰 차에 대해서 뭐 거래처가 없는데 그 형님이 주시는 그 뭐 피 주워 먹다가 점점 이제 커진 거죠. 그러면은 얘기 들어보니 내가 대형 면허 있고 나 확탁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네.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는 보험, 동부 보험에서 승인이 나야 되니까 대형 면허가 있다고 해서 100% 합격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확대 탁송은 우리들만 일리그라고 말을 하고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근데 확대 탁송 안에서도 파벌이 또 나눠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하고 딥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짝 벌려고 시작했다 했잖아요. 네. 어때요? 제가 초창기를 할 때는 그때는 한 경기가 좋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차도 금액이 됐는데 제가 딱 확대 시작하자마자도 아직까지 경기가 그래 나쁘지 않다 보니까 놀면서 일해도 지금 바짝 일하는 것보다 더 잘 벌면 잘 벌었지 못 벌진 않았어요. 22년도 때 막 코로나 끝물 때는 지금 하는 거에 거의 열심히 하면 배로 했으니까. 확대 탁송이라면 일단 단가가 높잖아요. 하루를 다 콜뛰기 다 하고 났을 때는 또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작은 차 탁송만 했던 경험도 있으니까 그때랑 확탁도 섞어서 하는 거랑 그냥 대략적으로 2배까지 차이 나요? 못해도 1.5배, 평균적으로는 이제 크게 보면 2배까지는 차이 나죠. 근데 자기가 이제 재수가 좋아서 그날 하루가 이제 아침에 4콜을 타고 그 다음에 연기가 되는데 큰 차들만 연기가 3개 4개가 된다, 3배까지도 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많이 벌잖아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공장 단지나 공사 현장 이런 데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지에 있고 픽업을 안 해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근데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지 같은 거로 다 보고 가면서 전화하죠. 뭐 일단 뭐 대중교통도 알아보는데 될 수 있으면은 도착지에서 픽업이 가능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장비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뚜벅이고 처음에도 뚜벅이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비도 탔었잖아. 중간에 탔었죠. 그것도 장비도 좀 빡센 걸로. 장비가 마냥 좋으면 장비만 계속 탔을 건데 지금 다시 뚜벅이로 온 이유도 있을 거잖아요? 일단 제일 겁나는 거는 내 건강. 도로로 다녀도 된다고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은 킥보드는 그래도 킥보드거든요. 차를 이길 수는 없어요. 솔직히 하물며 그 빠르다는 오토바이들도 차고 사고 나면은 그래야 되는데 그 차선 타고 잘 가고 있는데 깜짝 핸들 잘못해서 옆으로 박아봐봐요. 운이 좋으면은 뭐 타박상 정도로 끝나겠죠. 근데 아니면 뭐 A45 되는 거지.
나도 요즘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킥보드 이거는 이동수단이라기보다 약간 하드코어한 레저. 그렇죠. 레저죠. 스포츠. 이거 이 스트림 스포츠야 이건 내가 볼 때. 아무튼 간에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위험해서. 그렇죠. 어. 킥보드 또 한 대만 타본 게 아니고 한 4대 정도를 타보다 보니까 또 50만원짜리 킥보드 타보고 한 100만원대 타보고 한 중국 기암 한 뭐 200만원대 그 다음에 400만원대까지 타봤으니까 뭐 비싸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데 물론 내가 주행할 때는 안전해요. 주행할 때는 안전하지만 주행하면 뭐예요? 옆에 차들이 안 도와주는데 그러면 휠도 시도를 해봤었잖아. 아 휠도 중간에 도전했었죠. 사람들이 휠이 익숙해지면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 휠을 익숙해지는 데까지 한 달이 걸려요. 그 한 달 동안 휠을 타면서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매출이 없어지면은 밥을 못 먹고 사는데 그 한 달 동안 내가 매출을 벌여가면서 휠을 타야 된다? 그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또 그걸 또 잘 탄다 그래서 막상 똑같이 도로로 나가면은 휠이나 킥보드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죽는 건 똑같은데. 마치 결국에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지. 그렇죠. 가능한 차들이 어떤 차종까지 가능하다 나는. 출애라 빼고 다 가능하죠. 아 출애라 빼고. 원래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레카차가 안 됐어요. 근데 레카차 면허를 추가하다 보니까 이제 레카차까지 가능하고 발전하는구만. 어차피 올해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요번 달 말에 트레일러까지 따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남은 6개월 동안 그렇게 지금 생각 중인 거죠. 아마 영상을 몇 명 보진 않을 건데 몇 명 안 볼 건데 그나마 보는 사람들은 확대 탑송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막 하고 싶은데 어떤 게 또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고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확대를 하려고 해요. 나한테 쉽게 권할 수 있겠어요? 저는 쉽게 안 권할 것 같아요. 열심히 알아보고 해보라고 한마디는 떠줄 수 있는데 굳이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추천하진 않는다. 그 버는 만큼의 까먹는 돈이 많아요. 내가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간단한 사고가 나도 범퍼 하나만 해도 막 기본 100단위가 나가니까 단독 내 혼자 사고일 때 그런 거고,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뒤에 꼬리가 길다 보니까 내가 코너 틀다가 왕복 4차선 도로에 1차선 차를 꼬리로 끌어버린다 그러면은 그 차에 대한 보상도 내가 다 해줘야 되고 내 차에 대한 범퍼나 뭐 그런 쪽도 다 파야 되다 보니까 확대 탑송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한 건만 처리돼도 그 다음 갱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추천드리기보다는 그냥 생각만 해보고 내가 진짜 이거를 갖다가 열심히 사고 안 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 판단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확대 탁송 하시는 분들 보니까 탁송하다 길에 퍼지는 경우가 많던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차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일도 찍어보고, 우리는 게이지를 안 믿거든요. 기름 게이지 이런 것도 저희가 철을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찍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기름 탱크 어느 정도 양이 되겠다 그걸 보고 이제 기름 양을 생각해서 거리도 계산해서 가는 거지, 절대 게이지를 믿어서는 안 돼요. 뭐 유관 점검을 해도 뭐 오일 새는 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도 해야 될 거고, 제일 중요하죠 브레이크. 가다 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가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에어가 잘 되는지, 뭐 가령 또 오래된 차들 수동차들 같은 경우는 클러치가 이상이 없는지.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일반 탁송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분야긴 하네 이게. 리스크가 좀 많이 크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 많이 돌던데 확대 탁송은 오더방이나 지인 없으면은 똥콜밖에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일반 탁송 기사들이. 이게 맞는 얘긴지. 80%도 맞죠. 대부분 이제 오더방 풀기 전에 지인 위주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오더방 풀었는데 오더방이 안 풀리면은 프로그램을 다 배차를 하는 거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그런 식으로 콜을 뿌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일 잘하는 기사들한테 먼저 풀고 또 리스크가 얘기대로 크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구나. 이건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 떼일 뻔한 돈이 꽤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떼일 뻔한 돈도 있었고 떼인 돈도 지금 아직 2건이 수사 중이죠. 한 분은 지금 수사 중인데 지금 뭐 학교 들어가셔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한 분은 계속 뭐 준다 차일필 미루고 있으시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받긴 받았죠. 2건 말고 받은 것들 어떻게 처리를 해서 받게 됐는지 요것도 좀 알려주시면은 좀 귀감이 될 것 같아. 처음에는 열심히 이제 문자랑 전화를 열심히 연락을 취했죠. 근데 점점 이분이 연락을 좀 피한다든지 문자로 다 남겨, 어차피 확인할 건 아니까 처음에 경고를 하다가 한 3일 정도 기간을 줘요.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는 거죠. 역시 믿을 건 공권력밖에 없네. 사건 접수하면 보통 나오나요? 보통 대부분 한 달 안에 처리해 주시더라고. 숙소 기사님이신데 약간 확탁 코스프레 하시는 기사님들이 좀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진짜 확탁 기사랑 그런 사람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일반 기사들이. 그걸 이제 일반 기사가 알기는 좀 힘들긴 한데, 버스 탄 기록이 있냐 아니면은 원쓰리 이상 차량들 운행한 기록이 있냐. 원쓰리라는 건 앞바퀴 조향축 있고 뒤에가 이제 바퀴 고정한 게 3개가 굴러가는 거, 총 4축이 굴러가는 거죠. 그런 차량 주행한 적이 있냐, 사진 찍은 게 있냐. 뭐 운행을 하면 저희는 다 사진을 기록이 남겨야 되니까 맞지 한 장만 보여줄 게 아니고 출발 도착 사진을 2장을 보여달라. 그
코를 하나 운행한 게 있으면은 진짜 그래도 확대처럼 타는구나. 고급 정보네. 개인적으로 걸렸을 때 제일 즐거운 차량 탁송 중에 제일 즐거운 차량이라면은 볼보 25톤 카고나 윙바디. 볼보 차량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차량 걸렸을 때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포인트는 볼보란 브랜드, 이게 내가 한 200km 이상 주행을 해도 조금 편안하다. 승차감이 좋구나. 그러면은 큰 차는 그렇고 작은 차는 조금 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규정 속도 안에서 달리겠죠. 근데 그 규정 속도 안에서 달리는데 그렇다고 일단 그렇다고 하고 그 규정 속도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차를 좀 선호를 하죠. 그럼 굳이 꼽자면은 M 디비전이나 좀 AMG 버전들. 쪽이나 뭐 포르쉐나 네. 그쪽이겠네. 보통 다른 기사들은 되게 기피한다 그러던데 그런 쪽을. 저 개인 차도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탔고 슈퍼카 이런 쪽도 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경험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별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들이 겁을 내니까 저는 오히려 그 기피하는 거를 더 좋아하죠. 그 오지 같은 거 안 좋아하는데 저 오지 가는 한번 하는 것도 좋아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돈이 되거든요. 이거는 맞지. 이거는 100번 맞지. 나 같은 작은 기사들도 사실 보면은 요즘에는 좀 기사들이 배가 고파서 막 어디 뭐 콜 뜨면 다 가는데 예전 불과 한 작년쯤만 해도 홍천, 보령 이런데 안 잡더라고. 보면서도 하다못해 청주도 안 잡더라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는 그게.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지방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방 사는 기사로서 약간 좀 고충이나 어려운 점? 일단 제일 큰 고충은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집에 복귀가 힘들다. 집에 복귀했다가 다음날 콜을 타게 되면은 새벽 일찍 움직여야 되는 게 제일 힘들죠. 뭐 물론 수도권에서도 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새벽 일찍 나와서 첫 콜 타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지방은 솔직히 자기 집 근처에서 뜨는 거 아닌 이상은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기본 한 30분 이상은 타지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움직여서 그 대중교통에 시간 맞추는 게 제일 힘들죠. 또 그렇다 보면 복귀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그냥 내킬 때 복귀가 되잖아요. 근데 지방 기사님들은 어떻게 복귀를 해요? 그것도 되게 문제일 것 같은데. 보통 지방 같은 경우는 한 11시 되면은 대중교통 다 끊기다 보니까 뭐 자기가 뭐 서브로 건당 보험으로 대리 보험을 같이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떨어진 지역에서 집 가는 방향 쪽으로 최대한 갈 수 있는 콜을 노리다가 그것도 안 되고 하면은 합류차라 그러죠. 대리기사들 전용만 태우고 다니시는. 돈이 좀 비싸더라도 일단 택시보다 싸니까 주로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럼 결국에는 지방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 원활하게 일도 하고 복귀도 하고 하려면은 결국엔 그런 정보 같은 게 되게 중요하겠네. 이제 합류차 번호라든지 뭐 탈 수 있는 루트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저도 처음 할 때는 모르다 보니까 첫 차 뜰 때까지 계속 있다가 막 첫 차 타고 들어가니까 하루가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하루 일한 걸 갖다 이틀 매출을 쳐야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길 가다가 대리기사 같이 보이시는 분이나 뭐 그런 사람한테 많이 물어보죠. 혹시 여기서 이렇게 나가려면은 뭐 어떻게 나가야 되냐. 대부분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치. 거의 자기도 죽어가지고 여기 어디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야 돼? 나도 모르겠는데. 간혹 이제 뭐 합류차 뭐 메인 관리하시는 분, 요 사무실 쪽으로 전화번호 줘서 요 연락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좋죠. 좋은 얘기 잘 들었고 고생했으니까 회 먹으러 갑시다. 끝이에요? 어. 더 안 해요? 더 안 해. 더 해야 될 것 같은데.